저번 시간에는 일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에 대해 배워보기로 하자. 먼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고 위치 에너지라 함은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로서 위치 에너지는 물체를 들어올릴 때 한 일의 양과 같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위치 에너지 문자는 이 P로 나타내기로 하자. 자, 예를 들어서 옆에 그림을 잠깐 본다면 질량 M인 물체가 높이 H만큼 있을 때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 이 P는 이 물체를 높이 H만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한 일의 양과 같다. 이때 한 일의 양 W는 저번 시간에 9.8 mH로 계산한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EP 역시 계산식은 9.8 mH가 된다. 이때 위치 에너지의 단위는 주를 사용하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며 높이 h의 단위는 미터를 사용해야 한다. 식과 단위를 잘 기억해 주고 이어서 위치 에너지와 질량 및 높이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식에서 보듯이 위치 에너지 EP는 질량이 클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비례 관계이며 또한 위치 에너지는 높이 h에도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질량과 위치 에너지 관계 그래프나 높이와 위치 에너지 관계 그래프 둘 다 비례 그래프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2kg의 물체가 옥상에 놓여 있을 때 기준면을 지면으로 할 때, 베란다로 할 때, 옥상으로 할 때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 본다면 먼저 지면이 기준면이 될 경우는 물체는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 있으므로 위치 에너지 EP는 9.8 곱하기 질량 2에다가 높이 5를 곱해서 98줄이 된다. 거기에 반해 베란다를 기준면으로 할 경우 물체는 베란다로부터는 2m 높이에 있고 그래서 위치 에너지 EP는 9.8 곱하기 질량 2에다가 높이 2를 곱해서 39.2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된다. 거기에 반해 옥상을 기준면으로 하게 되면 물체는 옥상에 놓여 있는 상태라 높이가 0이 되고 그래서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0줄이 된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고 기준면에 놓여 있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0이라서 위치 에너지가 0줄이 된다는 사실까지 기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번에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전환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실험 장치를 살펴보면 높은 곳에 추가 있고 그 아래에 나무도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추는 높은 곳에 있으므로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추가 낙하하면서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추가 낙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추가 갖고 있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같고 그리고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만큼 추는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추의 위치 에너지가 클수록 나무도막에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나무도막에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가 길어지게 된다. 그래서 추의 위치 에너지와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질량과 위치 에너지의 관계를 알아본다면 이때 추의 높이는 일정하게 두고 질량이 100g인 추를 사용했을 때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는 2cm가 나왔고 질량이 200g인 추를 사용했을 때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는 4cm가 나오며 300g의 추를 사용하니까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가 6cm가 나오는 걸로 봐서 질량이 클수록 이동 거리가 증가했다는 말은 질량이 클수록 위치 에너지가 크다는 말이 되고 질량과 위치 에너지가 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물체의 높이와 위치 에너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추의 질량은 일정하게 두고 추의 높이가 10cm일 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2cm였다면 추의 높이가 20cm가 되니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4cm가 되고 30cm일 때는 6cm가 되더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추의 높이가
높을수록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가 증가했고, 이 말은 높이가 높을수록 추의 위치 에너지가 커서 많은 일을 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물체의 높이와 위치 에너지가 비례 관계인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럼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5kg의 추가 2m 높이에서 떨어져서 말뚝을 20cm 박았다고 했을 때에 추의 질량을 2kg짜리로 바꾸고 높이를 4m로 했을 경우에는 말뚝을 몇 cm 박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다면 위치 에너지는 9.8mh로서 추의 질량과 높이의 곱에 비례하게 되고 위치 에너지가 클수록 말뚝을 많이 받게 되므로 말뚝이 땅속에 박히는 말뚝의 이동 거리 역시 추의 질량과 높이의 곱에 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비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5kg 2m를 곱하면 10이 나오고 11대 20cm만큼의 말뚝을 박았다면 2를 곱하면 8이 되고 8일 때는 얼마일까요? 해서 풀어보면 x는 16이 나오고 그래서 2kg짜리 추를 4m 높이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말뚝을 16cm 박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말뚝을 박는 힘의 크기를 묻는다면 추의 위치 에너지와 추가 말뚝에 떨어지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같게 되고 이것을 식으로 적어본다면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5의 높이 2가 되고 말뚝의 한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힘의 크기는 모르니까 F로 두고 말뚝의 이동 거리는 20cm이므로 20을 넣으면 안 되고 0.2를 넣어서 계산을 해야 하고 계산을 해보면 F는 490N이 나온다. 그래서 말뚝을 박는 힘의 크기는 490N입니다. 라고 똑부러지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위치 에너지에 대해 공부를 해봤고 지금부터는 운동 에너지에 대해 공부해보기로 하자. 운동 에너지는 앞으로 이 K로 적기로 약속을 하고 운동하는 물체가 지닌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고 이때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속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질량은 문자 M 사용하기로 했고 속력 문자는 V를 사용하기로 하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 EK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니까 2분의 1 MV의 제곱이 된다. 이때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이므로 단위는 주를 사용해야 되고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며 V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와 질량 및 속력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제곱이므로 운동 에너지와 질량은 비례 관계로 비례 그래프가 된다. 그러나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를 해서 V 제곱에는 비례 관계가 되지만 속력과 운동 에너지 그래프의 경우는 비례 그래프가 아니라 곡선 모양이 나온다는 사실에 주의를 해야 한다. 한 번 더 강조를 한다면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를 하고 V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운동 에너지의 전환도 실험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실험 장치를 살펴본다면 수레가 있고 수레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에 앞쪽에 있는 나무도막을 밀고 가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수레의 운동 에너지 EK가 클수록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수레가 일을 많이 한다는 말은 나무도막을 많이 밀고 간다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가 길어지게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이 되고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가 길어지므로 운동 에너지와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는 비례하게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를 한번 살펴본다면 수레의 속력은 일정하게 두고 수레의 질량을 1kg짜리를 사용했을 경우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4cm가 나왔다면 2kg짜리 수레를 사용하게 되면 8cm가 나오고 3kg짜리 수레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2cm가 나오게 된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와 질량은 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와 속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레의 질량은 일정하게 두고 수레의 속력을 1m/s, 2m/s, 3m/s로 증가시켰을 때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를 실험을 통해 측정을 해보면 2, 4, 6cm가 나오는 게 아니라 2cm가 나오고 수레의 속력이 2m/s일 때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는 8cm가 나오며 수레의 속력이 3m/s일 때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는 18cm가 나오더라는 거지.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수레의 속력이 2배가 되면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4배가 되고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4배가 되었다는 말은 수레의 운동에너지가 4배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고 수레의 속력을 3배로 증가시킨 결과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9배로 증가를 했고 이 결과를 통해 운동에너지 역시 9배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에너지 EK는 속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한 번 더 적어준다면 운동에너지와 속력의 제곱은 비례한다. 여기까지 해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에 대해 공부를 해봤고 문제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자. 전체적으로 개념을 정리한다면 이 단원을 시작할 때 일에 대해서 배웠다. 일은 문자 W를 사용했고 W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서 FS였다.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했고 에너지의 종류로는 위치에너지 EP와 운동에너지 EK에 대해서 배웠고 위치에너지는 9.8mH로 계산을 해야 하고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 이 개념을 잘 기억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수평면에 놓인 질량 4kg 수레에 20N의 힘을 작용해서 10m만큼 이동했을 때 수레가 가지는 운동에너지 EK와 속력 V를 계산하라고 했다. 수레의 운동에너지와 속력을 계산하기 위해 수레가 받은 일의 양을 계산을 하면 20N의 힘을 10m 받았기 때문에 200J의 일을 받았고 그래서 나중 수레의 운동에너지가 200J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운동에너지의 공식을 사용해서 속력을 계산할 수 있다. 운동에너지식을 적어본다면 2분의 1 곱하기 수레의 질량 4kg 곱하기 속력 V의 제곱이 운동에너지 200J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V는 10m/s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자동차의 제동 거리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동차의 제동 거리라 함은 자동차가 달리다가 빨간 신호등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자동차의 제동 거리라 한다. 이때 50km/h의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작동하고 20m 이동한 후 정지를 하였다. 이 자동차가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속력만 100km/h의 속력이 되었을 때 브레이크를 작동하면 정지할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는 얼마일까요? 하고 물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속력이 2배가 되었다고 해서 이동거리로 2배를 해서 40m라고 대답을 하면 안 된다. 속력 V가 2배가 되면 운동에너지는 4배가 된다. 그래서 자동차의 제동 거리 역시 4배가 되어 80m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 다음 문제는 높은 곳에 있는 쇠구슬이 낙하를 하여 나무도막에 일을 할 때에 쇠구슬 위치 에너지에 따른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비례식을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는데 쇠구슬의 위치 에너지 EP는 쇠구슬의 질량과 높이를 곱한 값에 비례를 하게 되고 위치 에너지가 클수록 나무도막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일의 양에도 비례하게 되면 쇠구슬이 나무도막에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나무도막에 밀려난 거리 S 또한 커지게 된다.
그래서 나무도막의 이동거리 S는 쇠구슬의 질량과 쇠구슬의 높이를 곱한 값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실험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실험의 경우는 질량과 높이를 곱하면 mh고, 이때 S만큼의 나무도막이 이동했으므로 두 번째 실험을 확인해 보면 2m의 h이므로 2mh가 나오고, 그러면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는 2s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시 쇠구슬의 질량은 m이지만 쇠구슬의 높이가 2h이므로 역시 2mh가 나오게 되고,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가 2s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A와 B의 거리 비를 비교하면 1대 1이 되고, 응용 문제로 한 개를 더 풀어본다면 질량은 2m이고 높이 3h에서 쇠구슬을 굴러내릴 경우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를 묻는다면 6mh이므로 6s만큼 이동시킬 수 있음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해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